부동산 상승의 3요소, 즉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곳에 지가와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세권역이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투자 가치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라인을 이으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올해 2020년 부동산 투자의 핵심 지역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드림타워 투자자문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강남권역 고가 아파트를 주시면 가격대가 주춤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인한 저평가된 지역들 또 9억 미만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세 가격, 강남권과 학군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함으로 해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외곽 지역에도 청약 경쟁률 자체가 수천 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에너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지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잠깐 눌러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어느 때든 규제 정책의 그런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앞으로 시세 상승이 폭발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장세, 규제라든지 대내외적인 불안 장세가 커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심 축을 잘 잡으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향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면서 또 자산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시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는 12.16 대책 무풍지대, 12.16 대책이 어마어마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요. 그런 시작되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투자의 삼박자, 즉 사람이 몰리고요. 돈이 몰리고 개발이 되는 지역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땅값과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인들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이슈들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2.16 대책, 센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권역의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지가가 견고하게 시세를 받쳐주면서 오히려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어딜까요? 바로 서울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라고 될 수 있겠는데 4가지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제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동 GBC 라인이 서울권 강남권역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가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GBC 라인 개발이 확정이 돼서 올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무려 8조에서 9조 원, 가장 큰 단일 사업 중에서 큰 규모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남권역의 축, 즉 테헤란로에서 삼성 역세권으로 개발의 축이 이전이 되고요. 그에 따른 지가와 집값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폭을 보일 예정이고 앞으로 삼성동 GBC 라인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 된다. 따라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서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마곡 기업도시의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되었고요. 조단위 사업이 앞으로 시작됨으로 해서 마곡 기업도시와 시너지를 내면서 강서권을 대표하는 개발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특히 도심권을 대표한 부도심권 대표적인 지역이죠. 청량리권역의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개발된다는 이슈들, 또 마지막으로는 용산권역, 용산 역세권역의 대규모 도시재생 혁신 제구로 해서 거의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가 됨으로 해서 용산 역세권 개발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국제 업무단지에 단초를 끼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바로 두 군데입니다. 삼성동 GBC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가장 주목을 받는 개발 계획이고요. 두 번째 지역은 용산권역의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서 용산 역세권 개발의 그런 이슈가 앞으로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앞서 살펴드린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서울을 대표하는 개발 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권역의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삼성동 GBC 라인과 용산 역세권 개발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는 강남권의 삼성동 GBC 라인의 접근성, 또 용산 역세권과 경부선 라인의 접근성을 보시고 개발 가치, 또 개발 호재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의 집값, 땅값과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시고요. 부동산 상승의 3요소, 즉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곳에 지가와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 3요소가 모이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올해 2020년부터 부동산 투자 최대 승부처는 어디냐? 바로 도심권역은 용산권역이 될 수 있겠고요. 강남권역은 삼성동 GBC 라인입니다. 따라서 용산 역세권 개발과 삼성동 GBC의 개발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 즉 역세권역이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예정지의 투자 가치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정부에서 활발하게 올해부터 추진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역세권 도심 재생 산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방향을 잡으셔라. 하나하나 포인트를 살펴드리면 서울권역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강서권역은 마곡기업 도시의 마이스센터의 개발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은 용산 역세권과 남영 서울 역세권역에 아우르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 바로 동북 쪽으로 올라가시면 청량리, GTX A, B, C 노선이 두 군데 이상 들어오는 지역은 용산권과 청량리권역과 삼성동 GBC 라인입니다. 따라서 용산과 청량리, 삼성동 라인을 이으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 쪽으로는 앞으로 집값, 땅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네 군데 지역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지역은 바로 용산권역, 즉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라인의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이 용산권역 중에서도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첩적으로 개발되는 지역,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면서도 노후도가 충족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투자 포인트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삼성동과 제1롯데월드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한강변에 저평가된 지역들,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과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 3박자, 즉 사람과 돈과 개발이 되는 곳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지역들, 정말 최대 유동인구가 모이는, 사람이 모이고 정말 돈이 모이고 개발이 돼서 환상적인 주택 사업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또 역세권 상업 업무시설도 개발되는 지역은 지역의 지가와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명동권역, 강남권역, 특히 삼성동 GBC 라인이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고요. 명동과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으면서도 앞으로 미래 개발 가치 가장 큰 용산권역이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2020년 올해부터 투자자들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지역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산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산 명동 축에 아우르는 용산 민족공원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 개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역의 개발 이슈와 개발을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좁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 GBC와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산업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자양동 라인.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첫 번째, 서울 최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그중에서도 입지나 개발 투자 금액 또 호재의 크기를 봤을 때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삼성동 GBC 라인이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돌려준다. 세 번째, 올해 2020년 부동산 투자의 핵심 지역은 용산권역에서는 경부선 라인, 특히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 라인에 역세권 중에서도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서 개발 이슈가 터져줄 수 있는 지역들, 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삼성동 GBC 라인 1차 수혜지역은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7, 8억,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하시면서 한강변 마지막 개발 예정지가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 자양동 라인이고요. 자양동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 삼성동 GBC의 수혜와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